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하기 약간 망설여진다 할 때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트라 러닝 두 번째 시간으로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을 하자면은 울트라 러닝의 전체적인 단계를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인출과 피드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묶어봤고요. 내가 배운 것들을 유지하는 단계가 있는데 뇌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꿀팁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메타 학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정할 때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작가의 경우에는 MIT 공대의 수업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업을 들을지 32개의 리스트를 다 작성을 했고, 인터넷에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서 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기말고사 과제를 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고, 마지막으로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동기부여의 근원이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울트라 러닝 시간의 10%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메타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메타 학습만 진행을 했을 때 난 이미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가셔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메타 학습이 전체의 10%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는 6개월 미만의 울트라 러닝에서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집중하기입니다. 울트라 러닝 하는 시간에 순수한 집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지 말고 3, 4시간 정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시간대를 따로 떼어 놓으라고 합니다. 매일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에 한두 번 정도 3, 4시간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를 당직을 서게 되는데, 당직이 없는 그런 주말에 울트라 러닝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강의를 듣겠죠. 근데 강의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거를 실제로 써먹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본다던가 기말고사라도 쳐야 된다는 거죠. 기말고사 시험을 따로 쳤고 50점이 넘지 않으면 재시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배운 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인출이라는 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특화학습입니다. 특화학습은 특정한 단계는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기법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울트라 러닝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사실 첫 번째 메타 학습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이 특화학습도 그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정의는 약점만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알 때까지 공부하는 건데, 약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점을 공략할 때 잘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흉내 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의 방식을 흉내 냈을 때 내가 이 문제가 풀렸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보고, 어디가 잘못된 건지, 내 방식으로 통하는 건지, 나는 아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특화학습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게 인출에 해당하는 건데요, 배운 거를 현실에서 시도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학습 전이라고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이 학습 전이라는 거를 교육학의 꽃이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오래 내 기억에 남기도 하고, 실제로 체득하는 데 있어서 인출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학습 전이가 내 기억력과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실제로 울트라 러닝을 했던 작가라던가 앞서 소개한 3명의 사례들도 모두 다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울트라 러닝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성과라던가 과정 같은 거를 전부 다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굉장히 엄격하게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피드백 때문에 내 울트라 러닝에 대한 메타 학습 때 세웠던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최소한의 시간만 피드백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피드백을 잘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거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7번은 유지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강좌를 동시에 듣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3, 4시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놨다고 하지만, 이 3, 4시간 내내 수학 공부를 듣는 것보다 1시간, 1시간, 1시간 수학, 국어,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득의 중요성인데, 체득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 몸에 나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체득이라는 거에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누군가 하이라고 인사를 했을 때 당연히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할 때 체득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체득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체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경우는 체득함으로써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뭐 고차 방정식 같은 거를 체득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니까.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약점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과 학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많이 진행을 하라는 건데 특화 학습에서 약점을 공략할 때 특정 분야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여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직관입니다. 울트라 러닝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모르는 문제를 내가 가르쳐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최고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만 여기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골라버리면 진짜 손도 못 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나에게 어려운 거 그리고 너무 쉬운 문제를 골라도 안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실험하기인데 이게 울트라 러닝의 진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고 창조하는 겁니다. 특화 학습에서 내 약점을 공략을 할 때 남이 해놓은 거를 따라해 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험하기에서도 따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할 때도 따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가장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코드를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카피를 해갈 수 있어요. 따라함으로써 재창조를 하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실험하기의 방법은 관련 없는 기술들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한 기술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극단을 탐험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극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직관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는 하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끝부분에 있어서는 극단을 탐험해 보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돼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트라 러닝 한 사이클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할 때 극단을 탐험해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울트라 러닝에 대한 각 단계별을 설명,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꿀팁 같은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작가는 울트라 러닝만이 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트라 러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직장인은 자기 개발을 할 때 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러닝이 적합한 사람인 거고 공시생이 있다라고 치면 울트라 러닝이 적합하지 않겠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엄청 방대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울트라 러닝이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일정 부분을 고정된 곳에다가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울트라 러닝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울트라 러닝을 가지고 캐글 프로젝트에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코세라라는 무료로 미국에 있는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좀 더 이공계열에 맞춰진 영국 사이트가 하나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두 군데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무크 강좌들을 캐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이 작가랑 비슷하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학습 단계부터 하나씩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 느꼈던 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올렸던 사서 컨텐츠들이랑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려드릴 거고 썸네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노란색 글씨로 00 페이지, 이렇게 01 페이지를 넣을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기존의 콘텐츠들과 구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하기 약간 망설여진다 할 때 소식 같이 나누면서 으쌰으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